안녕하세요. 크래프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10월 달에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벤자민 코엔의 얘기, 그리고 제 생각도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벤자민 코엔은 올해 10월 달에나 바닥이 나올 것이다. 지난번 2월 초에 찍었던 비트코인 6만 달러를 다시 찍고 그 다음에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4년 주기 사이클, 그것을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12만 6천 달러 대비 지금 마이너스 40%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2014년, 2018년, 2022년 중간 선거가 이때마다 열렸던 거 아니냐, 그때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입니다. 2013년, 17년, 21년, 25년 상승을 하고 그 1년 뒤 14년, 18년, 22년,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 달이 되겠죠. 바닥을 찍을 게 아니냐. 과거 3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굉장히 전 유효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입니다. 반감기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조건도 다 그대로라고 하는 전제 하에입니다. 다른 조건이 저는 기관들이 들어왔고 ETF가 들어왔고 법이 이제 곧 있으면 통과가 되고 이전과는 다른 리그가 펼쳐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지 않는다면 4년 주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 이 사람 미래를 알까요? 이 사람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1년 뒤에 바닥을 안 찍으면 전 재산이 없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트레이더예요. 수많은 해지 전략과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각자 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정보지 않습니까? 해석과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바닥이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벌써 5월이 다 갔습니다. 6, 7, 8, 9 기다리면 바닥을 찍는다. 어떤 분들은 4달이 더 주어지면 저는 그럼 기회되는 대로 더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끝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사실 드릴 수 있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가 이제 전략을 나는 조금 분산을 하겠다. 아니 나는 그냥 코인 위주로 가겠다. 근데 너무 이제 쉽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걸 좀 섞어볼까? 달러를 섞나? 저평가된 주식을 섞나? 금을 섞나? 이건 역시도요. 사실 분야가 다 달라요. 채권, 달러, 주식은 약간 섹터들이 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실은 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비트코인이 금 대비 상승세가 3개월 만에 둔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가 맞고요. 금과 은 이런 금속 ETF로는 자금이 좀 더 들어왔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영문 기사를 직접 봤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confirmed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더 심해질 건데 뭐가 심해지냐? 금 대비 비트코인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금 대비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 이제 비율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 3달간 계속 올라갔죠. 이 얘기는 금 대비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비트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추세선 밑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되게 커 보이지만 제가 이것을 크게 늘려봤습니다. 2017년부터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입니다. 정확히는 1비트코인 그리고 금은 1온스의 가격. 그러니까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보시면 되겠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게 사실 여기입니다. 3개월간 상승했다 지금 여기에요. 현재 대략 이 숫자가 17을 기록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금 1온스당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17이다.
비트코인 한 개로 금 몇 온스 살 수 있냐?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난 2017년 이 비율이 고점일 때, 비트가 고평가일 때 15를 기록했고요. 1년 뒤에 2.6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 대비 비트가 저평가였죠. 그 다음에 21년도는 고점이 37까지 치솟습니다. 더블탑을 찍었죠. 그리고 대략 1년 뒤 9를 찍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던 거예요. 37에서 9까지 떨어진 거예요. 24년 12월 초 트럼프 랠리 때 41을 찍습니다. 기존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이게 단기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의 주장입니다. 이게 12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17에 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추세라고 하는 게 고점과 저점이 둘 다 높아지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럼 하락은 하지 않냐? 한두 번 하락할 수 있죠. 이게 17인데 또 12를 찍냐 안 찍냐는 뭐 제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내려갈지언정 저는 결국 20도 가고 30도 가고 기존의 고점도 훌쩍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에 대한 제 해석을 그냥 얘기를 드릴 뿐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뭐 난리가 났죠. 불과 1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1년 전에 국장은 세금이 아니고 원금을 낸다. 얼마나 큰 조롱이 있었는데 지금 성적표를 보니까 SK 하이닉스 뭐 920%, 뭐 1000%도 있네요. SK 스퀘어, 삼성 전기가 실은 삼성전자 저리 가라네요. 1240%입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 생각보다 282%, 뭐 많이 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됐건 현대중공업도 91% 올랐습니다. 근데 쌈바라고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도 있네요. 그다음 기아자동차 뭐 91% 플러스, 두산 에너빌리티는 175%.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 이제 웃자고 하는 그 짤이죠. 대한민국 주요 인물 연봉,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있네요. 1위는 삼성전자의 노조위원장 연봉 9억, 2위는 트럼프 대통령 6억,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는 3억 5천만 원, 이재명 대통령은 2억 6천만 원, 이재용 회장은 연봉이 지금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과거의 학창 시절에는 행복이 성적순이다 라고 우리가 부모님께 실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마치 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연봉순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님이 훨씬 자산이 많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고 대만의 TSMC까지 우리도 파업하자, 우리도 노조 이거 협의해야 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노조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죠. 최근에 삼전닉스가 워낙 큰 이제 그 성과급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다 보니 의사 변호사들이 우리 이거 공부 왜 한 거야? 이거 나 십수년간 뭐 수련회 하고 어쩌고 해서 지금 이제 뭐 굉장히 근로의욕이 뚝뚝 떨어지더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마저 지금 이제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문대학교 반도체학과라고 있습니다. 대학을 이미 졸업한 사람 또는 일반 그 취업을 했던 회사원들이 여기 지금 2년 그 전문대학교의 반도체학과에 지금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공무원은 7급에 어렵게 시험을 봐서 공부해서 들어갔겠죠. 근데 월급이 240만 원에서 260만 원, 뭐 성과급만 6억, 이것과 대비하면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특히 같은 이제 사무직, 동정업계 아니라도 뭐 대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직장인들이 다 울적하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반도체 블루다.
우울한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이것을 우리 투자하는 분들은 기회 비용이다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 난 지금 뭐지? 나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엄청난 우울감, 박탈감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삼전닉스 뭐 직원분들은 그런 뭐 걱정이 없으실까요? 저는 뭐 원베일리의 사신들 이분들도 한강뷰가 나오냐, 저 안쪽에 들어갔냐, 20평, 30평이냐, 50, 70, 80평 펜트하우스냐, 로얄동이냐, 로얄층이냐, 아니면 저기 좀 이제 낮은 층이냐.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간 지나면 구축 안 될까요? 압구정 현대 백화점이 아니고 현대 아파트 또는 한남동 재건축 새거 들어서면 원벨리도 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뭐랄까요? 뭐 허구성이랄까요? 이게 이제 폐해를 사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녀들 의사 다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의사 공화국이라고 해도 뭐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분들은 그러면 다 부자일까요? 다 부자는 아니던데요. 다 행복할까요? 굉장히 공부하고 그 주변에 이제 저희도 뭐 가족분들 뭐 친치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어려워요. 다 글쎄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돈과 자산은 필수죠. 이거 없으면 불행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돈과 자산이 없어서 지금 열폭하는 게 전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불행의 90% 이상은 사실 비교해서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얘기를 뭐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얘기를 드렸고요. 자기만의 기준, 목표가 없으면 오직 나의 목표, 삶의 목표는 옆 사람의 욕망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얘기가 특히 우리나라에 더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3천에서 4천 가는데 98 거래일이 걸렸습니다. 4천에서 5천 가는 데는 63일, 5천에서 6천 딱 18일 걸립니다. 6천에서 7천은 뭐 전쟁 때문인지 47일, 그 다음 7천에서 8천은 단 13일이 걸립니다. 점점 천이 올라가는데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 이 차트를 딱 보면서 바로 들었던 생각은 2017년 코인 시장입니다. blow off top 어마어마했죠. 근데 2017년 사실 이 차트보다 더 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코스피가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P이다, 뭐 저평가 그 실적이다, 뭐 가능성 사이클이다, 뭐로 봐도 더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세면 뭐 1만 P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그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의 성향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우리나라 코스피라고 해서 지금 다 오르나 봤더니 착시 현상입니다. 왜 착시냐? 삼전 닉스를 이 두 개 회사만 합쳤더니 코스피의 전체 시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코스피에 상승한 회사가 75개사인데요. 하락한 회사는 624개입니다. 누가 봐도 쏠렸죠. 누가 봐도 착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어제죠. 우리나라의 2배 레버리지 ETF, 삼전닉스 2배 ETF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무려 거래량이 10조 원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코인과 주식 불문하고 2배, 3배 레버리지 ETF는 사실은 완전 비추입니다. 특히 장투하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양의 복리가 아니고 음의 복리, 마이너스 복리가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일,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 2배가 아닙니다. 누적 수익률 3배가 아니고 매일 수익률을 리셋, 처음부터 다시요. 매일 2배를 가져가기 위한 이제 그 한탕을 이렇게 좀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 위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한 판 더 하는 거죠. 일일 수익률의 2배입니다. 이건 이제 단기 매매자 또는 스윙 매매자에게 어울리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코인 하는 그 주식으로 치면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메타플래닛 주식 하려고 하는 분들이랑 뭐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제때에 파는 시점을 놓치면 마이너스 70, 80, 뭐 심지어 90도 갈 수 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000p 뒤에 B2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빨간색 그러니까 반대 매매로 청산된 금액입니다. 5월달 유독 많죠. 쉽게 말하면 초단기 B2를 한 거죠. 근데 내가 베팅한 것과 반대로 가면 빚이니까 그 빚을 갖고 있던 자산을 싹 다 청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중은행 5개에서 마이너스 통장 총액이 40조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공하는 사람 아주 그 일부만 보고요. 대부분 우린 삼전닉스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 실패, 그러니까 그걸 못 가지면 실패로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우주 항공, 어마어마한 분야가 다 맞지 않습니까? 확실한 미래가 맞는데 현재는 너무 급등했고요. 그리고 경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안 보입니다. 작년 코인 10월 10일 전에 우리가 그때 4분기 다 상승만 쳐다봤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모바일 투자 앱을 개편했는데요. 여기에 코인을 집어넣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아시죠? 지난 5월 20일 두나무 주식을 6천억을 추매합니다. 지분을 9.8% 이상 가져가면서 창업자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업비트 거래소의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인 메뉴를 추가했네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은행이잖아요.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여기는 다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의 지분을 획득을 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다 행동에 나섰고 확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이 달리오 실은 CNBC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피냄새가 진동할 때 진입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레이 달리오가 원조가 아니고요. 18세기 나단 로스차일드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전설이거든요. 그조차도 미래를 예측을 했을까요? 아니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갔을까요? 올웨더는 아시죠? 사계절, 여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뭐가 오든지 나는 상관없다. 분산해 놓는 거죠. 그조차도 미래 예측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100% 인정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맞추는 거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게 아예 그러면 필요 없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틀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듭니다. 스페이스X IPO를 6월 12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그 댓글로 좀 염려하시는 게 그거죠. 그때 전 세계 자금이 저쪽으로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yes. 중장기적으로도 yes일까요?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제가 얘기 드린 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막 자극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모른다. IPO 우리가 투자 왜 할까요? 상장이 딱 되는 그날 큰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때 큰 시세 차익 거둘 수 있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은 없다. 영원히 급등만 하는 자산은 없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개의 회사가 있죠. 오픈 AI와 엔트로픽입니다. 하나는 9월, 하나는 10월로 IPO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원래는 오픈 AI는 10월, 엔트로픽은 11월, 12월, 심지어 27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지금 많이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왜 당겨졌을까요? 지금 AI가 갑자기 나스닥 시장, S&P 500, 미국 주식이 갑자기 또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경쟁 심리도 한몫합니다. 오픈 AI랑 엔트로픽은 경쟁 회사거든요. IPO 지금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미국 IPO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죠. 이것을 지금 느낀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성장 가능성 엄청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세 개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다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투자할 곳은 많은데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뜨거울 때 많이 좀 자금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대형 IPO가 6월에 있고요. 9월과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크립토에 돈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주가가 IPO 했습니다. 큰 자금 몰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시세 차익,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죠. 계속 상승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미국에서는 이미 주식과 코인,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이게 조금 보수적이어서 뭐 ETF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법도 없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를 근데 미국에서는 둘 다 하는 비중이 일반인은 20에서 25%, 고액 자산가는 26%, 기관 투자자는 59%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영향을 미국은 받는 겁니다. 뭐 금리다, 뭐 트럼프 전쟁이다, 여기 뭐 인플레이션이다. 이거 맨날 쳐다보는 이유가 주식하는 사람이 코인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지금 어느 정도 겹칩니다. 아까 제가 IPO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 수익을 받습니다. 거기서 큰 수익을 보고 바로 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판 더를 외칠 것이냐. 저는 후자 쪽에 일단 제 의견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미 4대 천왕 플러스 알파, 이제 뭐 일부 알트코인들 지금 ETF가 이미 다 승인이 됐습니다. 뭐 하이프도 얼마 전에 엄청나게 하이퍼리퀴드 큰 곽강을 받았죠. 신청 들어가 있는 건 뭐 거의 200개 가까이 돼요. IPO 되겠죠. 올 하반기에 하나씩 되면서 자금 이제 흥행을 했는데 그때 큰 돈을 만진 이 투자자들이 올랐죠. 코인도 뭐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올랐지만 IPO 이 주식 대비하면 좀 저평가인데 라고 생각하면 저는 들어오진 않겠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웬만한 그 추정은요,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할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거의 80 아닙니까? 바뀔까요? 금융 엘리트, 유대계 금융 자본, 네덜란드, 저기 뭐 프랑스, 영국, 그 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바뀔까요? 성향이. 우리 같은 일반인도 나는 그냥 1억 벌었으니까, 난 삼성전자 1억 벌고 SK하이닉스 2억 벌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집으로 가서 저축이나 해야겠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이퍼리퀴드, 미국의 ETF 지금 두 개사, 뭐 큰 회사는 아닌데요. 비트와이즈랑 21쉐어스가 그 하이프 ETF를 굉장히 많이 출시해서 팔았습니다. 무기한 선물 수요가 전쟁 중에 폭발해서 그 수혜를 받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97%, 많게는 99%를 그냥 하이프 코인을 자동으로 바이백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정말 이 힘든 와중에 신고점을 경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에서 자금이 조금씩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1억 달러, 그리고 총 유출 규모는 1억 4,900만 달러, 2천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네요. 신기하죠? 계속 들어올 것만 같은데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에 너무 크게 급등했다, 중장기적으로 하락하고 횡보하는 게 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기 드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있다. 제가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대 천왕, 뭐 최근에 그 XRP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죽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실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니어 프로토콜, 헤데라, 인터넷 컴퓨터, 뭐 제가 2년 매집이라 썼지만 뭐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전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그냥 계속 삽니다. 지금도 삽니다. 뭐 예전만큼 많이는 못 사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이너스가 심했던 코인 니어, 시바이누, 인터넷 컴퓨터, 헤데라 여기에도 물을 뭐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줬습니다. 근데요, 이게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얘기를 드렸는데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5년 모아가는 코인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꼭 코인 아니셔도 되거든요. 주식이 있으십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확신이 절대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확신이신 거예요. 꾸준히 바이 더 딥을 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뭐 50% 갈 수 있어요. 60% 가는데요. 계속 꾸준히 사면요. 마이너스 50이 40이 되고 마이너스 30이 되고 마이너스 20이 돼요. 마이너스가 어느 순간 그것도 플러스가 100%가 넘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고 얼떨떨 아마 하실걸요. 요지는 뭐냐? 지금 현재요. 냉정하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냉정하셔야 돼요. 지금도 큰 손실이 있는데 손이 안 가는 코인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 안 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거는 갈 것이다. 이 코인이 지금 이런 취급을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논리가 있으셔야 돼요. 뭐 ETF가 있거나 누가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를 빠삭 했더니 여러 가지 논리로 이거는 그래도 갈 것이다.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4대 천왕 플러스 알파 그 알파에 뭘 넣을 것이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평가 코인 그리고 제가 지금 여전히 들고 있는 순서 얘기 드리기 전에 저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이더, XRP, 솔라나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코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거의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70에서 80%라고 얘기는 지금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인이 저기 밑에 코인까지 다 공부 막 백서 읽고 뭐 유튜브 책 찾아보고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샀던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도지코인, 시바이누, 헤데라, 알고랜드, 아발란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사다가 이제는 안 삽니다. 그 코인이 니어 프로토콜이 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굳이 지금 이 가격에 살 이유는 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개 늘어났지만 이거 다 사실 필요도 없다. 4대 천왕 플러스 1개, 2개 추가. 그거 이상 넘어가면 나중에 물타기가 힘들어요. 주력은 5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정도가 전 제일 좋다. 그것보다 더 적으셔도 돼요. 그냥 비트 위주로 그러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픈 손가락 다 아파요. 어차피 다 못 가져갑니다. 지금 기준으로 현명하게 판단을 냉정하게 드셔야 된다.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뜩 꺼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저는 알죠. 안 됩니다. 지식은 드리지만 믿음은 드릴 수가 없거든요. 수익이 왜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싸게 사셔야 되고 비싸게 파셔야 됩니다. 근데 힘들다라는 얘기는 쌀 때 사지 못하고 비쌀 때 팔지 못해서 혹은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코인이 쌉니까? 비쌉니까? 지금 주식은 쌀까요? 비쌀까요? 각자가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죠. 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계치라고 하는 걸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미래를 제가 맞췄습니까? 저 작년 4분기에 저 정말 가져와 외쳤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제 예측을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뭐 누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김 과장, 이 차장 그 뭐 신입사원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만 그냥 꾸준히 좀 가다 보면 자기 차례 번호표 뽑았잖아요. 근데 뭐 한참 많이 있는 거죠. 뭐 마음이 쓰립니다. 근데 기다리면 결국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